안녕하세요. 제주 알마켓 유튜버 알리고입니다. 한 주간의 제주 부동산 핫 이슈만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제주 부동산 핫 이슈 시간이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정말 돈 되는 정보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매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2023년 10월 30일이 되겠는데요. 이번 주에도 핫 이슈 정말 중요한 소식들 4가지를 준비해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가 지난주 금요일 날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 조례가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수도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공하수도를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주도의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법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하수도를 연결하지 않아도 정화조를 가지고도 우리가 제2종 근생이라든지 아니면 규모 있는 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수도법이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 날 변경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실제 공공하수도를 연결하지 않고 개인 정화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땅에다가 묻음으로 인해서 건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면적이나 용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제주 부동산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제가 총 3가지로 지금 현재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읍지역과 동지역의 토지 가격에 대한 차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읍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려고 하면 수도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단독주택 같은 걸 지을 수 있었지만 건물의 어떤 규모라든지 용도가 이렇게 우리가 상향이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오수관을 연결해야지만 인허가가 나는데 이제는 읍지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정화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묻음으로 인해서 용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건축 규모에 대한 것들이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라고 하는 읍지역에서는 굉장히 희소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우리가 공공하수도가 연결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지역하고 똑같은 조건을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됨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비싼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하는 토지 가격에 대한 변화가 우리가 예상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택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면적이라든지 어떤 지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제한들이 굉장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제한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공급에 대한 것들이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택에 대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2가지 측면이 좀 제주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번 도시계획조례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개인 하수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완화해주고 공공오수관을 연결하지 않아도 정화조를 가지고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어디에다가 규제를 더 두게 되냐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 그래서 나무가 많이 있는 곳은 더욱더 규제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하수자원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같은 경우에도 더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 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읍지역이나 동지역에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것이고 예전에 건축에 대한 제한이 많이 되어져 있던 토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이 완화되므로 인해서 내가 짓고 싶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다양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것이고요. 좀 비싸고 좋은 땅을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쟁에 대한 구도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들에 대한 타격이 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도시계획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지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도시계획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제주
토지 시장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주택가격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거품이 좀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올 것이다.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도의회 통과에 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택에 대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주 시내에 지금 현재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지금 현재 두 군데에서 지금 확정지어서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 지역 안에서도 선별적인 투자가 각별히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도전할 지역은 어디인가. 그래서 가장 좋은 단지 그리고 가장 효용성이 있는 단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는 우리가 가격이 저렴한 쪽으로 많이 갔지만 실질적으로 도심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단지에 대한 어떤 퀄리티라든지 내가 주거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단지가 가장 높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주택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지역에 특히 동지역에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지금 현재 선호 단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지를 제가 이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숲세권이죠. 오등봉공원 부지에 1,4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지금 현재 공급이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원래 기존의 공원 부지를 우리가 공동주택을 짓는 거기 때문에 주변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숲세권과 공세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주 시내권에 있으면서 내가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오등봉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0여 세대가 지금 현재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나올 예정이 되겠는데요. 주변에 사실은 지금은 초등학교가 없는데 오등 초등학교라고 하는 것들을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원 부지 안에 지금 현재 아트센터가 지금 자리 잡고 있고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어린이 도서관까지 건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76만 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공원 시설이 그 중에 87%가 되겠고 비공원 시설이 12.4%를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정말 도심지 안에 아름답고 정말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숲세권에 위치한 그러한 오등봉 공원 부지 안에 1,4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이 단지에 대한 우리가 아파트 신규 공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청약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현장은 오등봉 공원 일대가 되겠고요.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1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제가 준비한 중부공원 부지에 728세대 공동주택이 지금 현재 분양이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총 21만 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공원시설 비중이 79%가 되겠고 비공원 시설이 21%가 되겠습니다. 오등봉 공원보다는 좀 면적이 좀 적기는 하지만 워낙 그 지역 자체가 숲세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728세대고요. 653세대는 분양을 하고 75세대는 임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주민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텃밭, 그 다음에 반려동물 놀이터, 그 다음에 광장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오등봉 공원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키우는 그러한 가정에서는 굉장히 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도서관, 문화시설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중부공원 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장년층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대상의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없지만 내가 좀 편리하고 그 다음에 더 반려동물과 같이 이런 공세권에서 우리가 생활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부공원 부지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부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청약을 우리가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부공원은 우리가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 1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단지에서도 728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준비한 부지는 우리가 동부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공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민간특례 사업을 인해서 원래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것들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만기가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우리가 공원으로도 우리가 유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대한 부지들을 우리가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민간과 그다음에 이러한 공동에 대한 공간들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민간특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지역 모두 민간특례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일부에다가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 공원들을 도에다가 우리가 기부채담하던 방식의 민간특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동부공원 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민간이 아니고 LH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1851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지금 현재 공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LH가 지금 현재 보상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안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제주시 화북 2동과 도련 1동 일대에 동부공원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현장은 지금 현재 사업이 잠정적으로 좀 보류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1851세대에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조금 잠정적으로 보류된 부분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에 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삼화 화북지구를 바로 밑에 좀 두고 있고요. 우리가 연북로가 지금 현재 개통이 완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도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사실은 우리가 좀 85제곱미터 이하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임대 형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근린생활시설도 있는 복합적인 그런 단지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단지였는데 이것들이 사업의 주체가 자금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상당히 어려우면서 사업이 잠정적으로 좀 보류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다 잘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이 주최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도 또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이렇게 사업이 잠정적으로 보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시 동지역 안에서 이렇게 세 지역이 민간특례 사업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급을 할 예정이었지만 두 지역은 순항을 하고 있지만 한 지역은 잠정적으로 보류가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지역 안에서 주택에 대한 공급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금 숲세권이나 공세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했을 때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새로운 신규 단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청약을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동부공원 부지도 잠정적으로 보류가 우리가 되긴 했지만 LH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주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언젠가는 우리가 시작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숲세권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번 주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같이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제주부동산 핫 이슈 시간 같이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